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북팬더님이 시들무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셨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삼촌이 해주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북팬더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북팬더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삼촌분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한참 과거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거의 삼촌이긴 한데 아버지 뻘이라고 보면 돼서 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가 젊었을 때 겪은 그런 얘기인데 네. 이게 또 삼촌이 그냥 평소에는 얘기를 안 해줘요. 예. 평소에는 얘기를 안 해주는데 술이 한창 됐을 때 그럴 때 겨우 이제 몇 번 해주고 그랬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술 기운을 빌려서라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묻지 않고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렛츠가 하면요. 강북에 사는 팬더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예. 네. 렛츠가! 강북에 사는 팬더입니다. 이 이야기는 90% 정도는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나머지는 들은 지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다는 점, 그리고 제가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그리고 삼촌이 저보다 한 세대는 더 옛날 사람이니까 정말 진한 사투리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포항에서는 삼촌을 아재라고 했어요. 아재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재 그러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앞에 지칭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지역을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공인 아재는 신광이라는 저희 선산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있어서 신광아재 그랬는데 진짜 전형적인 경상도 테토남이에요. 완전 무뚝뚝하고 말도 없고 막 행동도 좀 거친데 노약자는 또 잘 챙겨줘요. 그래서 어릴 때 아재집에 많이 놀러를 갔거든요. 왜냐면 가면은 막 산기슭에 곤충도 많고 동물도 많고 막 계곡에서 물고기 잡고 또 잔소리를 안 했어요. 밤새 뭐 만화책을 보던 밤에 나가서 곤충을 잡던 상관을 안 했는데 낯들고 막 설치고 그럼 다치는 거 아니면은 터치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완전 꿈의 장소인데도 무서운 순간들이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이게 아재가 가끔 사냥을 가요. 뭐 엽총 들고 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올무 놓고 뭐 그런 건데 산비둘기, 꿩 이런 거는 그래 잡을 수 있지 하잖아요. 근데 가끔 청설모 같은 걸 잡으세요. 근데 청설모가 이게 뭐 디테일한 건 빼고 기억에 딱 남는 게 나뭇가지에 올무를 놓는데 거기를 청설모가 지나가다가 딱 걸리면은 얘가 목이나 겨드랑이에 올무가 껴서 나무 밑으로 대롱대롱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렇게 쓱 날려가지고 바람이 부는데 몸은 안 흔들려요. 근데 그 꼬리 잔털 같은 게 살살살살 흔들리는 그게 머리에 딱 남아있고 그리고 잡았으면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도축하는 과정 그런 게 어릴 때 무섭더라고요. 이게 몇 번이나 꿈에도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완전 좀 뭔가 터프한 그런 아재인데도 불구하고 술 마실 때만 얘기를 해주던 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재한테 완전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공무원이래요. 그 친구가 신광이 포항에서 되게 북쪽에 있는데 그쪽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청송, 주황산이 있는 청송 쪽에 근무를 했대요. 둘이 뭐 어릴 때 친구는 아니고 군대에서 만나서 같은 경상도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전역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산도 가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재는 선산에 있는 땅을 좀 일찍 물려받아가지고 밑에 노는 소작 주고 위에 밭은 자기가 하고 염소 키우고 소 키우고 막 하고 친구는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는데 어느 날 친구가 연락도 없이 와가지고 자기랑 같이 어디 좀 가자.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어디 산골 깊숙한 데를 가자는 거예요. 아니 3월인데 산에 눈도 안 녹았는데 뭐 산에 가냐. 괜히 갔다가 막 멧돼지 만나면 난리 난다. 못 간다. 그랬는데도 막 엄청 맛있는 거 사줄게. 운전도 내가 하고 막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하니까 하는 얘기가 옛날에 뭔가 그런 정부 지침이 있었나 봐요. 청송처럼 산이 막 깊고 화전민 같이 막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공무원이 직접 가가지고 어느 골짜기 너머에 뭐 사람이 살았다더라. 그러면 직접 가서 사람이 아직 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살고 있으면 뭐 주민등록 같은 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거를 했었대요.
아무래도 뭐 인구조사차 뭐 정부에서 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아직 친구가 짬이 안 되니까 제일 먼 데를 제일 깊숙한 막 산골짜기를 걸렸대요. 거리가 청송에서 새벽에 출발해도 하루 만에 못 오고 무조건 자고 와야 되는 그런 거리여서 혼자 가긴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하면서 아재를 꼬신 거예요. 근데 아재는 뭐 처음부터 거절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튕긴 거였고 또 궁금했대요. 야, 오시면은 얼마나 오실까? 그리고 거기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출발 전날에 청송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또 새벽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셨대요. 아무튼 그렇게 엄청 일찍 힘겹게 출발을 해서 그 길이 깔려있는 마지막 마을에 도착을 한 게 점심때쯤 도착을 했다고 해요. 옛날에는 그 공무원의 힘이 좀 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막 공무원 친구 힘 보여줄게 하면서 오호. 이장집으로 딱 갔는데 가서 밥도 먹여주고 막 할게 했는데 한참을 이장님한테 시달리다가 겨우 밥이랑 국 한 그릇에 김치 하나 딱 이렇게 받고 그 마을 얘기를 물어봤대요. 저기 마을 뒤에 골짜기 넘어서 좀 올라가면 사람 살았다는데 아직도 사람 삽니까? 그러니까 이장님이 옛날부터 나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었다. 해봤자 뭐 약초 캐러 몇 명 갔지 왔다 갔다 했지. 깊숙이는 안 들어간다. 뭐 지금 뭐 가봤자 사람도 없는데 가지 말고 여기서 뭐 놀다 가라. 그러는 거를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출발을 하는데 마을 뒤쪽에 있는 길이 옛날 인도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스팔트는 물론이고 콘크리트도 안 깔려있는 그런 흙길인데 이게 골짜기 오른쪽에는 볕이 네. 잘 들어서 밭이 쫙 늘어섰는데 왼쪽에는 아직 한겨울처럼 눈이 좀 많이 쌓여 있었대요. 오. 그리고 길은 볕이 있는 오른쪽 편에 있어서 진창길이라서 조심조심 운전을 해가지고 고개 위로 탁 올라가니까 완전 첩첩산중인 거예요. 길도 상태도 안 좋고 거의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길이어서 그래서 둘이서 그냥 별다른 말 없이 한숨만 푹 쉬고 짐을 챙겼대요. 배낭 메고 출발을 하는데 사실 출발할 때는 기분이 좋았대요. 이게 왜냐면 3월 중이니까 날씨는 좀 쌀쌀한데 한 2, 3시 정도니까 햇볕은 따뜻하잖아요. 바람은 시원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뭐 좋은데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야, 이 고개 넘으면 보이겠지. 없어요. 또 저 고개 넘으면 있겠지. 없어요. 계속 그렇게 몇 시간을 걷다가 높은 고개 하나 딱 올라가니까 해 떨어지기 전에 저기 밑에 마을이 보이더래요. 집이 한 5채 정도 있었대요. 근데 위에서도 보이는 게 희한한 게 낮은 담벼락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대문은 또 멀쩡히 닫혀 있대요. 누가 걸어 잠근 것처럼. 아다리가 딱 맞춰서 대문은 닫혀 있는데 그 안쪽에 단칸방 방문은 처음부터 방문을 안 단 것처럼 없고 그러니까 방 안이 보이죠. 훤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짐이. 그냥 이사를 가더라도 하다못해 밑에 달력을 놓고 가든 뭐 이부자리를 놓고 가든 뭐 물건을 흘리고 가잖아요. 버리든지.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새 집처럼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이런 게 방문 안쪽으로랑 그 위에는 슬라이트 지붕이었는데 그 지붕 삭은 거 사이로 이렇게 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재는 이때 야 누가 봐도 사람 없는데 가자 하는데 공무원이잖아요.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실제 내려가서 그 집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사람 살았는 흔적이 있는지 뭐 숨은 건지 진짜 없는 건지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 가야 된대요. 한참을 걸어서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 느낌이 너무 다른 게 딱 내려가서 보니까 위에서 본 것처럼 담 넘어서 보이는 집안이 아무것도 없고 살림잡기 하나도 없고 햇볕 아래에 있는데 밝은 냉동창고에 있는 것처럼 햇빛에도 뭔가 서늘한 느낌이 확 들더래요. 분명히 언덕 위에서는 뭔가 포근한 그런 양지에 있는 집 같았는데 느낌이 너무 달라서 야, 좀 오싹한데? 그러면서 친구가 사진 찍고 작업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옆을 쓱 보니까 골짜기에 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른쪽 비탈에 왼쪽을 보니까 저기 언덕 살짝 위에 뭔가 사당처럼 기와집 한 칸이 딱 있더래요. 그리고 웃긴 게 기와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골짜기 제일 밑에 자그마한 또랑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당수나무같이 큰 나무가 하나가 딱 있더래요. 이게 보통은 당수나무가 마을 어귀에 있잖아요. 마을 입구나 뭐 그런 데 있는데 큰 길가에 있는데 아재는 딱 얘기를 했던 게 아니 버드나무면은 그래 또랑이 있는 거 이해간다. 버드나무도 아닌데 왜 여기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대요 그때. 그러면서 신기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다른 일반적인 마을이랑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친구도 와가지고 그 왼쪽에 있는 사당 같은 기와집을 본 거예요.
저것까지만 확인하고 들어가서 쉬자. 쉬고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자. 해서 그래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자 하고 살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게 아니 아까 반대쪽 집들은 담벼락에 있는 대문은 닫혀있고 방문이 없었잖아요. 여긴 반대인 거예요. 여기는 대문이 누가 떼간 것처럼 없어요. 아니 훤히 보이고 오히려 단칸방 방문 창호지 있는 그 방문이 빵꾸 하나 안 뚫리고 멀쩡히 닫혀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지? 하면서 친구가 한 바퀴 돌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해가 싹 졌어요. 이게 기와집에서 쭉 그늘이 이어졌잖아요. 깨울까지. 이게 그늘이 스물스물 차올라가지고 양지에 있던 그 집들이 한 칸 한 칸 그늘로 잠기는 것처럼 스물스물 그늘이 끝까지 산머리까지 탁 찼대요. 그러면서 그쪽 집들에서 바람이 싹 불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이러면서 친구랑 뭔가 쫓기듯이 도망치듯이 대문 안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방문을 열고 일단 들어갔대요.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해가 넘어가도 빛이 있잖아요. 햇빛이 방명이라 그러죠. 그걸로 보니까 뚜렷하진 않는데 어렴풋이 형체가 보이는 게 딱 문 열자마자 건너편에 벽에 해진 두루마기 같은 게 뭔가 좀 낡은 느낌의 두루마기 같은 게 걸려 있었고 다른 벽에는 병풍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밥상이 있었대요. 작은 소반에 밥그릇 같은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촛대가 있었고 그리고 바닥은 사람이 오래 안 살았는지 종이 이게 장판이 거의 막 바스락거리면서 다 일어나서 그냥 흙바닥 수준이었고 천장은 검해서 그런지 별로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방문을 딱 닫으니까 뭔가 좀 안락한 느낌이 그제서야 들더래요. 그러면서 뭔가 흐릿한 향내랑 끓인 냄새, 비린내 이런 게 났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옛날 집이면 다 나서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었다고 했는데 이제 뭔가 쫓기듯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짐을 제대로 풀고 앉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짐 없는 벽에 둘이 그냥 기대가지고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이게 그러다가 보름달이 뜬 보름이라서 달빛이 밝으니까 그냥 밤에 내려갈까 얘기도 했는데 뭔가 피곤하고 뭔가 그냥 나가는 것보다 방 안에 있는 게 좋은 것 같다 하고 그냥 있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지 멀리서부터 탁탁탁탁탁탁 하면서 그 왜 겨울에 산에 가시면은 나뭇가지들끼리 막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 있죠. 그런 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겨울 밤이니까 아직 바람이 세구나 골짜기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소리가 계속 바람 타고 빨리 기슭에서부터 쑥 탁탁탁탁탁 하면서 집 뒤까지 싹 지나가고 계속 그러는 가운데 친구랑 졸다 깨다를 반복한 거예요. 이게 웃긴 게 그 배낭에 버너랑 물이랑 라면이랑 술도 있고 침낭도 있었대요. 근데 이런 거 꺼내지도 않고 그냥 생각도 못하고 그냥 배낭 끌어안고 벽에 기대서 멍하니 졸다 깨다 하다가 아재가 어느 순간 눈이 싹 떠졌대요.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방 안으로 이제 달빛이 살짝 들어오니까 이상은 없어요. 변한 건 없고 옆에 친구는 있나 하고 보니까 잘 자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한 거 없는데 하는 순간 조용히 친구를 깨웠대요. 야 빨리 일어나. 일어나. 바람이 멀리서부터 핑 불어오고 막 그랬는데 이 나뭇가지 부딪히는 그 탁 소리가 어느 순간 집을 삥삥 돌고 있대요. 집을 둘러싸고 탁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분명 멀리서 탁탁탁 하다가 멀어졌는데 어느 순간 뺑뺑 방을 돌고 있으니까 근데 또 무서운 게 문 틈에 밖이 보이는 틈이 없어요. 그렇다고 문을 열면 또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친구도 멘붕 와가지고 배낭을 뒤져가지고 랜턴 꺼내고 하는데 불도 안 들어요. 배터리 꺼내서 바깥 끼고 뺐다 끼웠다 하고 아재는 아재대로 배낭에서 성냥 꺼내가지고 신문지에 불 붙이려고 하는데 옛날 신문지가 불 붙이면 잘 붙거든요. 한번 붙이면 화르륵 하면서 불이 위로 확 솟구쳤다가 잔잔하게 싹 붙는데 이게 화르륵 붙었다가 누가 쏙 빨아 당긴 것처럼 반대로 싹 꺼지더래요. 붙일 때마다. 친구는 랜턴 두들기고 있고 아재는 신문지 구겨다가 비볐다가 하면서 막 불 붙이려고 난리 치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문 밖에 담벼락 도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담벼락 타고 넘어온 것처럼 방을 도는 것처럼 가까워졌대요. 이게 너무 가까이서 탁탁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멀미가 날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 병풍 밑에 촛대 하나 있었다 생각이 딱 나가지고 촛대로 가서 불을 켭니다. 불을 켜니까 이때는 소리가 안 들렸대요. 촛불에 불 붙는 순간이 진짜 조만한 막 흔들리지도 않는 촛불이 하나 딱 펴졌대요. 근데 이때 소리가 안 들린 이유가 방 안 풍경이 상상이랑 너무 달랐대요.
이게 아까는 흐리게 봤으니까 뭐 형체는 보였는데 뭔지 몰랐잖아요. 불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이는 게 아까 밥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오칠돼 있는 제사상이었대요. 그리고 병풍이 이게 누런 종이에 병풍 전체가 부적인 것처럼 누런 종이에 붉은 물감으로 막 한자 같은 거랑 그림 같은 거랑 돼 있고, 그리고 더 압권이 천장에 부적이 가득 있었대요. 부적이 겹쳐지듯이 이렇게 탁탁탁 붙여놨는데 여기저기 그을린 것처럼 꼬뭇꼬뭇하게 돼 있고, 그거를 말없이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데 와씨 이런 데 있었네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탁탁탁 이 두드리는 소리가 방문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점점 퍼져서 벽이었는데 이제는 천장이랑 바닥까지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소리가. 그리고 진동까지 울리고, 이게 발밑에서 누가 이렇게 얇은 발바닥 밑에 신발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진동이 나니까 멘붕이 돼가지고 순간 촛대를 놓쳤대요. 촛대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웃긴 게 아까 거의 일어나서 장판 같은 게 없어서 흙바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뿌린 것처럼 사방으로 불이 확 번졌대요. 순식간에. 병풍은 녹은 것처럼 순식간에 그냥 싹 사라지고, 웃긴 거는 벽에 있던 도포자락 이것만 슬로우 건 것처럼 느긋하게 천천히 타올라서 싹 사라지고, 그리고 방문에 불이 붙어가지고 밖이 보여야 되는데 보름이니까 불도 있겠다, 대문이나 뭐 담벼락이 보여야 되는데 검은 화면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방문 밖이. 근데 앞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고민할 틈도 없이 방에 불이 붙었으니까 니들 있으면 타 죽는데 어쩔 수 없이 친구랑 배낭을 딱 안고 물에 다이빙 하듯이 그렇게 문으로 몸을 던졌는데 마당으로 딱 떨어졌대요. 떨어져서 보니까 집 전체를 둘러싸서 불길이 이렇게 확 오르고 있는데, 그거를 회오리처럼 바람이 감싸고 있으니까 불이 불기둥처럼 이렇게 위로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변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높이 불빛이 있으니까. 이게 담벼락은 언젠지 모르게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 담벼락이랑 집 사이에 자그마한 그런 마당 잡초 사이로 온갖 동물들의 그 흰 뼈들이 붉은 불빛에 막 어른거렸대요. 이게 뭐 사람 뼈인지 동물 뼈인지 모를 커다란 막 다리뼈 같은 거에서부터 돌인 줄 알았는데 쥐인지 새 두개골 같은 것도 있고, 뱀뼈는 밧줄처럼 여기저기 널려져 있고, 이런 풍경을 불길을 그 둘러싼 바람 소리에 맞춰서 뻗어 서로 부딪히면서 탁탁탁탁 소리도 나고, 이게 너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그 느낌이 확 들었대요. 꿈인가? 그래서 친구랑 소리도 못 지르고 무조건 도망쳐야 된다 싶어서 배낭 끌어안고 미친 듯이 불을 등지고 계속 뛰었대요. 아니 뭐 그 한 칸인데 뭘 그렇게 태울 게 많은지 계속 미친 듯이 뛰는데도 오랫동안 불길이 이렇게 길을 좀 비쳤대요. 머리끝까지 숨이 막 차오르는데 그래도 막 돌아보면 안 될 것 같고 잡힐 것 같고 막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앞이 확 뚫린 거예요. 산 능선까지 다 올라온 거예요. 앞에 보니까 앞은 또 보름달이니까 달 밝은 하늘 아래서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고요한 겨울 능선 길이었대요. 뭐지 꿈인가 싶어서 무심코 올라왔던 길을 쓱 돌아보니까 맨 처음에 보이던 게 반대쪽 능선이 보이고 그 바로 밑에 집들이 보였대요. 아까 집 5채. 보름이라서 대문에 있는 문이 하나하나, 담벼락에 있는 돌 몇 개 뭐 이런 것까지 보일 정도로 엄청 밝은데 방 안은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어떤 집은 천장이 삭아서 무너져가지고 방 안에 달빛이 비출 법도 한데 그냥 껌껌하게 검은 화면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기와집 쪽으로 보니까 불길이랑 뭐 만약에 불이 꺼졌으면 연기라도 보여야 되는데 연기도 없고, 보이는 건 폭삭 무너진 기와집이랑 당수나무도 멀쩡한 게 아니라 숫자국만 남았대요. 그러면서 기와집 무너진 자리를 계속 보는데 불길은 진짜 하나도 안 보이고, 오히려 그 무너진 자재 틈 사이로 아까 방문 안이 안 보인 것처럼 검은색 그냥 어둠이 꽉 차 있었대요. 아니 달이 밝으니까 그래도 조금씩 보여야 되는데 그냥 검은 화면처럼 누가 막은 것처럼 껌껌한 거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 눈에 힘주고 보고 있었대요. 그러는 순간 다시 바람 소리가 시작됩니다. 탁탁탁탁탁탁탁 하는 게 다시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재가 느낀 게 순간 뭐랑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보이진 않는데 분명 나도 봤고 뭔가도 날 봤다 싶어서 바로 옆에서 지도 찾는다고 뒤지고 배낭 찾고 있는 친구 바로 목덜미 잡고 다시 무작정 능선을 달리기 시작했대요. 처음에 친구는 그냥 미쳤나 그러는데 나중에 친구도 소리 들었는지 나중에는 아재보다 더 빨리 앞서서 뛰고 뛰다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때 저 멀리서 흐릿한 불빛이 돌산 밑에 딱 있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석탑도 없는 남자였는데 어느 순간 향 냄새가 좀 나더래요.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친구랑 숨 고르고 있으니까 찌긋하신 스님 한 분이 나오셨대요. 예. 그래서 헐떡이고 있던 그 아재랑 친구를 바라보고 있다가 스님이 물을 한 바가지를 딱 떠주더래요. 엄청 시원하잖아요. 차갑고. 그걸 딱 들이키니까 정신 딱 차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감사합니다보다 뭔가 죽다 살아나서 그런지 불평과 하소연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토해내고 싶은데 감정을 정신 차리고 겨우겨우 감사하다. 우리는 어디 사는 아무개인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혹시 하룻밤만 자다 가도 되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뭔가 스님이 입을 싹 가리시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무건수행 중이셨나 봐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안 된다 하는 신용을 하시고 암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라는 듯이 손질을 하셨대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배낭을 매지도 않고 계속 안고 왔다는 거를 다 알고 배낭도 놓고 복장이랑 손이랑 여기저기 끓긴 거 투성이에 흙투성이라서 대충 복장 정리하고 짐도 정리하는데 그때까지 친구랑 뭐 괜찮냐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보긴 보는데 말없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암자로 딱 들어가니까 작은 불상 앞에 불경을 이렇게 한 장 읽어주시는 스님이 있고 한켠에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아재가 엄청 답답해하면서 얘기했어요. 이때 아니 그 쪼매난 촛불 아래서 불경 넘기는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으니까 다시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있었던 게. 아니 차라리 뭐 불경을 외거나 목탁 소리가 나거나 이랬으면은 그래도 절이니까 좀 안전하겠다 뭔가 못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점점 숨도 가빠지고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친구도 마찬가지였나 본지 친구도 일어나가지고 스님한테 잠이 정말 안 온다. 혹시 자기가 읽을 만한 뭐 불경 같은 게 있겠냐 라고 해가지고 자기도 그때 딱 일어나서 같이 자기도 그렇다 잠 안 온다. 혹시 자기도 같이 뭐 읽을 만한 게 있냐 여쭤보니까 한참을 말없이 보시다가 스님이 불경이 아니라 찻상을 가져오셨대요. 찻상? 오. 바람 소리도 안 났대요. 여기는 진짜 조용한 남자에서 한동안 차 따르는 쪼르륵 하는 소리만. 그래서 망설이다가 몇 번 마시려고 입가까지 갔다가 내려놓고 가다가 내려놓고 하다가 친구가 어느 순간 쏟아내듯이 얘기를 했대요. 처음부터 뭐 어느 마을 갔는데 거기서 어땠는데 아재도 중간중간에 거들었고 이게 그 순간은 뭔가 경험했던 머릿속에 있던 일들을 지금 밖으로 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빨리 이걸 다 뱉어내야 된다. 그런 것처럼 강박적으로 둘 다 막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스님은 이걸 뭐 스님이 듣고 계신 건지 뭔지 모를 눈빛으로 이렇게 본인 찻잔만 내려보고 계셨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친구랑 아재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래서 어수선하게 차담이 끝났대요. 그래서 뭐 좀 토해내니까 그나마 좀 나아서 이제 좀 잠자겠지 했는데 해 뜨고 나서야 겨우 잠들었대요. 그러고 목탁 소리랑 향 냄새에 딱 깨가지고 앞에 이렇게 절하시고 하시는 스님한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잠자리 정리하고 뒷모습에 합장을 하고 하산길에 나섰대요. 암자에서 또 거기서도 엄청 산골짜기여서 굽이굽이 몇 시간을 내려와가지고 겨우 어딘지도 모를 마을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루에 몇 대 없다는 버스 겨우 타가지고 청순까지 도착을 해서 그 친구는 말도 없이 아재는 그냥 도착하자마자 포항으로 가는 버스를 그냥 바로 잡아서 도망치듯이 왔대요. 잘 가라 이런 안부 인사 그런 거 없이 그냥 서로. 그러고 나중에야 친구가 다음 날에 가서 찾아왔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아재는 집으로 왔는데 그 다음부터도 되게 오래 힘들었대요. 해만 딱 떨어지면은 바람만 불면 나뭇가지 타닥 소리는 어디든지 들리는 거니까 그 소리만 나면 그날 밤이 계속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친구도 비슷했는지 몇 달 동안 서로 연락을 아무도 안 해요. 이게 둘 중에 누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아직 뭔가가 따라올 것 같은 여기로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아재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지인의 행사에서 또 우연히 마주쳤대요. 거의 반년 정도 만에. 그래서 술도 마셨겠다. 뜸들이다가 그날의 얘기를 처음부터 슬슬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스님이 되게 감사한데 안부 인사라도 전하자. 그게 사람된 돌이 아니겠냐 해가지고 친구랑 차 몇 봉지랑 뭐 주전부리 좀 사가지고 마을로 갔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다시 거꾸로 내려온 길은 대충 낮에 내려왔으니까 아니까 올라가서 바위 있는 봉우리 밑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거 찾아가자 하고 아무리 찾는데도 몇 시간을 헤매는데도 없어. 그 바위 봉우리조차 안 보이더래요. 와. 아니 이게 분명히 바위 봉우리 밑에 불빛이 있었고 헷갈릴 수가 없는 게 거의 흙봉우리인데 거기만 큰 바위가 있고 그 밑에 암자가 있었고 스님한테 물도 얻어 마시고 거기서 인사하고 잠도 자고 차도 마셨는데 막 헤매는 가운데 해도 슬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또 그날이 또 스물스물 생각이 나더래요. 둘 다 또 말없이 바로 달리듯이 마을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뭐 그런 외지인이 잘 없는 마을인데 둘이 막 아침 일찍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오니까 지나가다가 본 어르신이 뒤에 약속했냐고. 아니 우리는 여기 절 암자 찾으러 왔다. 여기 스님한테 신세를 좀 져가지고 차랑 이런 거 드리려고 왔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요 뒷산은 암자고 뭐 절이고 하다못해 기도터도 없다. 자기가 평생 요 동네 살았는데 한 번도 목탁 소리 한 번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분명히 우리 둘이 같이 경험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고 그날처럼 둘 다 또 말없이 각자 그냥 집으로 바로 돌아왔대요. 그러고 나서 아재랑 친구 연락이 또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경조사 때나 간간히 보는데 보긴 해도 그때 얘기는 안 하고 서로 의식적으로.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아재가 그날 이야기를 혼자 떠올릴 수 있을 때 그때 혼자서 다시 찾으러 갔대요. 그 암자를. 오. 10번 또 넘게 갔대요. 나중에는 그 마을에 민박 잡고 막 아침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그렇게 헤맸는데도 결국 못 찾고 이게 이해가 안 됐다고 하는 게 진짜 미스테리하다. 아니 산이니까 산길이 진짜 막 올라갈 때 다르고 내려올 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못 찾는다 쳐도 포인트가 되는 그 돌 봉우리 이거는 형태가 변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 안 변하죠. 근데 이거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여러 해가 또 지나가서 이제야 그 친구랑 술안주 삼아서 다시 얘기를 또 했대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서로 기억 맞춰보면서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이상한데 싶었던 게 서로 기억이 달랐대요. 아재는 분명히 암자에 도착해서 스님이 냉수 한 바가지 주셨고 무건수행 하신 것처럼 말 한마디 안 하셨고 조용히 계셨고 친구랑 둘만 떠들고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자고 내려왔는데 예. 친구는 암자에 도착했을 때부터 마당에서 세 사람이 한참 얘기를 했대요. 스님이 막 어떻게 왔냐 그랬냐 차 마실 때는 그 얘기하는 건 똑같았는데 스님 또 맞장구 쳐주고 그러다가 아침에는 배웅도 해주대요. 이게 기억이 일부만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암자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내려올 때까지 완전 서로 딴반 보낸 것처럼 완전 다른 거예요. 미쳤네. 예. 그러고 나서 서로 딱 하고 나서 흐지부지 술자리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재는 암자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죠. 실존하는 게 아니지, 이건.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알고 싶다. 뭔지 도대체 예. 그 기와집은 뭐고 그 스님은 뭔지 너무 궁금하다. 근데 알면 안 될 것 같다. 알면은 모를 대로 못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맞아요. 안 돼. 네. 여기서 끊어야 돼. 네. 근데 또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무서웠던 게 이 얘기를 하실 때마다 뭔가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아재가 예. 뭔가 진짜 쌍남자 같고 막 그런 아재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뭔가 진짜 아재의 일부분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예. 뭔가 두고 온 사람처럼 낯설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서도 남아있고요. 뭔가 담보 잡혀 있는 듯한? 예, 그니까요. 알면 안 된다는 게 그냥 제 느낌이지만 그거를 안 순간 아예 거기로 귀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아재는 지금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고 예. 지금은 선산에 같이 계시는데 예. 그래도 조상님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섭지는 않으시겠죠. 야. 근데 저도 아직은 지금은 안 하지만 한때 계속 야간 산행도 하고 백패킹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야기 나온 것처럼 유독 바람 소리가 막 쫙 불면서 나뭇가지 흔들리는 탁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네이버 지도로 청송을 이렇게 찾아봐요. 예. 뭔가 이 산이 아닐까, 이 골짜기 가니까 그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오늘 강북 팬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처음 참여하시는데도 이렇게 레전드로 이야기를 잘 하시네요. 엄청. 근데 중간에 많이 떨어가지고 아직도 아니, 떨리네요. 이게 떨린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팬더님께서 이야기만 더 있다면 앞으로 또 더 이야기를 들려주러 오신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이야기가 더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게 딱 이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지금 그 아재의 이야기는 요걸로 끝이고요. 네, 또 다른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제가 산 타면서 경험한 게 있긴 한데 이야, 됐다. 근데 산 담당해주세요, 그냥. 예. 돌비 산 담당. 국내 산으로 담당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빠져들게 레전드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강북 팬더님께서 삼촌이 유독 술만 마셨을 때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셨는데 너무 이야기 표현도 잘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도대체 뭐였을까? 도대체 삼촌이 알고 싶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